왜 지금 탄핵을 하냐는 주장이 있으나 왜 아직까지 징계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켰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기한도 없잖아요. 3년이도 이재명 2년, 송영길 지금 7개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검찰이 나를 수사 대상으로 해서 8개월, 1년, 2년을 하고 있으면 나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인이니까 버티는 거지. 이재명이나 송영이 버티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그냥 다 집 망하는 겁니다. 기업 다 망하고 다 그러다 안 되면 자살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선망의 대상인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징계나 직무배제는커녕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검사할 때 한 5명이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검찰이냐고요. 유사한 행위에 대해 파면된 경찰 공무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는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그 더러운 손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지기도록 둘 수 없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최재원 부패 2부장인가?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무것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 거 뭐 있어요? 그냥 일본 유학 갔다 온 연세대 상대 교수. 제가 상대 다닐 때 그분의 아버지가 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연대 교수 아들 태어나서 서울법대 가가지고 술 먹고 순치순천에 놀면서 고시도 8번 떨어지다가 겨우 합격하면서 그 와중에 군대를 안 가려고 그거를 부동시라 그래서 군대를 기피한 사람 아니요. 정말 뭘 했어? 이 나라를 위해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평생 갑질로 말이죠. 잡아가지고 윤우진한테 스카이 72 골프장에서 맨 접대받고 부산 저축은행 빼주고 삼부토건인가 애들 해주고 맨 만나는 특수부 검사하면서 만나는 재벌들 정치인들 잡아다가 족치고 나중에 나서 다시 친구가 돼가지고 피의자가 한 통속이 돼서 이 정권을 만들어서 정말 이 조국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정말 이게 막 잠을 자다가도 제가 막 피가 끓어서 몽둥이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쫓아가는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최근 우리 당에서 발의했던 범죄검사 탄핵에 대해 정치권과 검찰의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을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다 1차 책임이 있는 검찰과 법무부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부득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징계에 나선 것입니다. 징계 대상인 손준성 검사의 경우 고발 사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선망의 대상인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대검찰청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주도로 21대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 범민주당 인사들을 고발 사주하고 검찰이 수사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 패하도록 검찰이 정치권과 손잡고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한 최악의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선거 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집했습니다. 날짜별 공천 현황과 후보 등록 현황, 여론조사 반영 후보 등록 현황, 부산, 광주, 전남, 전북 후보 등록 현황 등을 수집했는데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찰이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위법한 선거 개입입니다. 과거 관권, 금권 선거로 민주주의를 병들게 했던 방식을 검찰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징계나 직무배제는커녕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 온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지금 탄핵을 하냐는 주장이 있으나 왜 아직까지 징계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켰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런 위법하고 불이한 상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정석 검사 역시 만만치 않은 위법 행위를 자랑합니다. 검사 신분을 이용해 수사와 무관한 사람의 전과 기록을 열람하고 처가에 제공했다는 중대범죄 의혹이 있습니다. 유사한 행위에 대해 파면된 경찰 공무원 사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집합금지가 된 스키장에서 대기업 부회장의 조력으로 황제 스키를 즐겼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위장 전입은 본인도 순순히 인정한 범죄입니다.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잡아주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도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권력이 있음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부패 검사의 표본입니다. 온 국민이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에도 법무부와 검찰은 잘못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는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하고 공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범죄로 얼룩진 이정석 검사는 당장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뒤지기도록 둘 수 없습니다. 검사의 이런 심각한 범죄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검사 탄핵은 국민의 과반수인 55.2%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범죄에 함께 대응을 해야 할 국힘당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하면서도 틈만 나면 국회의 자율권을 흔들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힘당의 주장이 맞으니 그에 맞게 빨리 선고해야 한다고 겁박하는 듯한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이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플수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독재 국가에서는 특수부가 하나회인 듯 스스로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 독재가 무너졌듯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검찰총장의 경거망동 행동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문제된 검사들에 대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것이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을 하루속히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방금 이제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저희가 철회를 하자 그 철회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그와 동시에 또 혈육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 탄핵안은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의 의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만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표결 없이 탄핵안을 저희가 철회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의제로 되지 않은 의안 상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국회 홈페이지에 국회 용어 해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행안부의 서무 업무 종합 매뉴얼이라는 것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의안과 의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안과 의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어요. 의안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국회에 제출된 안건이에요. 의제는 당일 회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 안건의 제목, 즉 안건 중에서 그날 회의에 논의의 대상이 된 것들만 의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보고만 됐지 상정 절차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의안이지만 의제는 아닌 거죠. 따라서 본회의에 표결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철회서를 냈고 바로 철회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가 생뚱맞은 주장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용어 해설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안에 대한 철회 적법하고요. 당연히 일사부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같은 회기라 할지라도 11월 30일 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월 1일에 탄핵할 수 있습니다. 좀 국민의힘도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주장을 막 던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헌재로 갖고 가고 헌재 또 소장이나 헌재 소장 후보자들 압박하고 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는 좀 그만둬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채워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모시기가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지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사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분들에게 죄송하기 이를 데 없고,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14명의 검사들이 계장들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지랄을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아니 여기 우리 아도 사기 피해자들 와 계세요? 여기 정말 이 5천억이 넘는 사기 피해를 받은 이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검찰력을 거기에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최재원 부패 2부장인가?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국가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왜 송영길 부르지도 않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선전포고,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우리 변희재 대표 가셨어요? 갔어요? 오늘 재판을 했어요. 오늘 변희재 대표가 무슨 재판을 했냐면 윤석열, 한동훈을 상대로 태블릿 PC 조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억울하게 명예훼손죄로 구속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그 판사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을 이렇게 잡아준 그 판사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 중요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공판 기일에 한 명도 기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 언론의 무신경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요한 사건에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우리 신부님도 와 계시고 최일도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부족함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대한 어떤 이 징벌적인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민주당, 저도 국회의원 5선을 했지만 네 5선하면서 뭐 했냐, 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그 바보처럼 권력을 뺏겠냐에 대한 니들 고생을 해야 된다. 니들한테 또 정권을 맡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이 하늘이 주신 저희들의 연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환란 속에서 축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변종 바이러스 같은 이런 이 검찰 이 정권을 겪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반성해서 다시는 저렇게 무능하게 정권을 뺏기지 않을 정말 유능한 민주정권 수립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검찰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성경 말씀 인용에 너희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인간들은 사회정치적 생명과 신뢰의 자본이 있습니다. 정말 이 비겁하게 이 권력 속에 아부하고 편절하는 기회주의 세력들이 아니라 정말 이들에게 겁내지 않고 당대하게 나서서 정말 내놈들의 죄를 이렇게 규명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이 국민들의 외침이 있다면 이런 검찰 정권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막 의총에서 지금 탄핵하는데 한동훈 때문에 막 고민이 있죠. 근데 저 의견을 이재명 대표님에게도 다시 전해주시고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진 민주공화국입니까? 1919년 3.1운동이 우리가 유관순 누나의 태극기로만 이해되지만 1919년 3월 3일이 원래 고종 황제가 독살돼서 인산일이었습니다. 장례식 날이었는데 장례식 날 3.1운동을 하면은 불경이 된다 그래서 3월 2일로 옮기려고 했더니 그날이 주일이어서 기독교가 반대해서 3월 1일 날 만세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1919년 1월 달에 고종 황제가 독살이 돼서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의 인산일을 계기로 3.1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가 유관순 33인 대표만 생각합니다만 그 한 달 동안 전국적 시위에서 7,000명의 우리 민족이 학살을 됐습니다. 그때 사망자가 7,000명입니다. 몰랐죠 잘. 7,000명이 죽었다고 일제 그 경찰들한테 그 한 달 동안에. 그 피 맺힌 7,000명의 목숨을 바쳐서 이제 우리가 조직적으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게 상해 임시정부 아닙니까? 한성 임시정부,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임시정부 합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서 그 독립군이 만들어서 최초로 우리 독립군 총대장이 이 일본 외적들을 때려부셨던 게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 전투, 그 빛나는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맞습니까? 근데 이 홍범도 김좌진 장군을 몰아내고 육군 사관학교에 간도 특설대로 자국의 독립군을 때려잡고자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한 이러한 사람을, 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을 그 흉상에 세우겠다는 이 나라,
정말 이게 정권을 뺏긴 가 나라를 뺏긴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저의 싸움이나 우리 모두의 싸움은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권 수호 회복 운동과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용산 용문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용산으로 이사 온 이유가 제 아내가 용산 출신이라 돌다 우리가 인천에서 제 아내를 고생시키다가 다시 이제 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사는 용문동은 바로 옆에 교창부동에 우리 산무사 윤봉길 이봉창 여사의 혼이 숨어 있고 백범의 혼이 숨어 있는 바로 옆 동네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밤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거기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서 묵상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봉창 여사 나이 31살이었습니다. 1932년 1월 8일 날 정말 미주바시 일본 황궁 앞에 히로히토가 가는데 그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져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우리 이봉창 열사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정말 재정적 후원이 다 끊겨서 존립이 어려웠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봉창 열사가 용산 출신인데요. 이봉창 열사가 한인애국단 가입 1번 1호 한인애국단원입니다. 그 애국단원의 그 단원 명세 여러분들이 써놓은 거 보면 거기에 수류탄을 들고 이봉창 열사와 윤봉길 열사가 한인애국단 선서를 하는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선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과 우리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 한인애국단이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리고 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 수류탄과 도시락 윤봉길 이봉창 열사의 애국적 단심이 지금도 몸으로 피로 전기로 전달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정말 이 한국애국단 일원이 돼서 이 검찰 독재의 수계를 반드시 처단하기 위해 선봉에 서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정말 삼천리 금수강산에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단풍을 피우면 제가 파리의 거리를 5개월 동안 돌아다녀봐도 파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서울에 있고 우리 한반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조국을 정말 이 암세포 바이러스 같은 일부 검찰 애들이 아무것도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 거 뭐 있어요? 그냥 일본 유학 갔다 온 연세대 상대 교수, 제가 상대 다닐 때 그분의 아버지가 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연대 교수 아들 태어나서 서울법대 가가지고 술 먹고 순천에 놀면서 고시도 8번 떨어지다가 겨우 합격하면서 그 와중에 군대를 안 가려고 그거를 부동시라 그래서 군대를 기피한 사람 아니요. 정말 뭘 했어? 이 나라를 위해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평생 갑질로 말이죠. 잡아가지고 윤우진한테 스카이 72 골프장에서 맨 접대받고 부산 저축은행 빼주고 삼부 토건이가 애들 해주고 맨 만나는 특수부 검사하면서 만나는 재벌들 정치인들 잡아다가 족치고 나중에 나서 다시 친구가 돼가지고 피의자가 한 통속이 돼서 이 정권을 만들어서 정말 이 조국의 역사를 다 부정하고 정말 이게 막 잠을 자다가도 제가 막 피가 끓어서 몽둥이를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쫓아가는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수사조정심의 신청을 했습니다. 수사조정심의 제도라는 것은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도입한 제도인데 이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기한도 없잖아요. 3년이든 이재명 2년, 송영길 지금 7개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검찰이 나를 수사 대상으로 해서 8개월, 1년, 2년을 하고 있으면 나는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치인이니까 버티는 거지. 이재명이나 송영이 버티는 거지. 일반 서민들은 그냥 다 집 망하는 겁니다. 기업 다 망하고 다 그러다 안 되면 자살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검사할 때 한 5명이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검찰이냐고요. 그래서 수사조정심의를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해서 가장 먼저 혜택을 본 사람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채널A 사건으로 자기가 수사를 받으니까 이게 부당한 탄압이다 그래가지고 대검찰청에다가 수사심의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 당시 양창수 대법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 심의를 해서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유해가지고 무혐의 처분받아서 불기소된 게 한동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동훈 장관에게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송영길의 돈봉투 의혹이 안 나오잖아요. 물론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집니다. 제가 도망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몰랐던 일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난 돈봉투 문제 관련 없다. 지금까지 녹취록 송영길이 시켰단 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뭐 했어? 그 다음에 무슨 안 되니까 무슨 나한테 무슨 4천만 원 무슨 삼자 뇌물이라고 송영길을 모욕하는 거지. 내가 돈 4천만 원한테 직무의 양심을 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 조사해보니까 안 나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던 우리 정봉구
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셨던 조직입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수백 명을 지금 조사를 해서 별걸 다 조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 코바나 컨텐츠나 조사하십시오. 정말 이 나쁜 놈 말이야.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코바나 컨텐츠에 수억원의 협찬을 받은 거를 서면 조사 하나로 무혐의 처분했던 이놈 새끼들이 말이야. 뭐하는 짓이야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한동훈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을 능멸하고 정치적 중립의 7조이랑 대한민국 헌법을 능멸한, 그리고 지금 변희재가 주장한 대로 태블릿 PC 주가 조작 의혹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정말 이 범죄 검찰의 핵심 범죄 카르텔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밤에 자면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재밌고 우습겠어요. 와 이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이 천공 말을 들었더니 대통령이 되는구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정말 칵테일 마셔가면서 말이죠. 대한민국을 정말 조롱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다. 이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 시인의 이 노래가 더 절실하게 들려주는 요즘에 우리가 가졌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거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을 반성하게 하고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지켜나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노력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합시다. 저는 계속 싸우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구약 성경에 애쓰다가 페르시아 왕 앞에 가서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외쳤던 그런 자세로 검찰 앞에 싸우고 저를 검찰이 소환한 날 대국민 대검찰 투쟁 선언을 낭독하고 검찰을 가서 들이받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에 이거를 더 이상 두면은 나라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올해 말 내년에 끌어내야겠죠. 예. 그래서 11월 달에 한동훈부터 어미준, 손준성 탄핵 소추하고 이동관도 탄핵 소추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제 의견을 통해서 국민의 전체 촛불의 힘으로 여러분 밀어붙입시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내년 새해에는 윤석열이 도저히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